9.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라 대시 세 단계 언커버 더 마인드.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고 싶은가? 이어서 잭은 폴의 두 번째 문제, 즉 상대방의 속마음을 효과적으로 알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문제나 오류를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네. 그런데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 오류의 심각성을 깊게 생각하지 않거나 알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 잭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죠. 잭의 말에 공감한다는 듯 폴이 고개를 끄덕였고, 잭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예를 들어, 무슨 일을 하는데 아무런 성과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해. 즉 문제가 무엇인지 규명되지 못하거나 정의할 수 없다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게 되고 말지. 그럼 어떻게 해야 커뮤니케이션 오류의 문제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 오류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말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겠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할 때 추상적으로 아주 짧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 게다가 상대방의 입장보다는 자기 입장에서 전달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의 문제는 뭔가요? 듣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이해하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의 표현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인데, 듣는 사람 역시 추상적인 말만 듣고 이해하려 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두 차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고, 잭이 U&I 설득 프로세스의 한 단계에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오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물론 맞는 말이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 진짜 문제는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네. 즉 U&I 설득 프로세스의 세 단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제부터는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네. 그렇군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한 폴은 다소 겸연쩍은 듯 자세를 바르게 한 후 잭의 설명을 기다렸다. 먼저 말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그 중 하나인 상대방의 관점에서 전달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설명했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설명을 듣고 나서 듣는 사람이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이네. 질문을 하는 목적은 말하는 사람의 추상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확인하려는 것이지. 질문을 통해 추상적인 것은 구체화되고, 아직 표현되지 못한 깊은 곳의 생각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말이네. 결론적으로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을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려 하지 말고, 그 말 속에 담긴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시도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바로 그거야. 자네가 정확하게 말했어. 이런 시도는 말하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네. 질문은 말하는 사람이 간과하고 있는 자기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을 기억해내서 표현하도록 만들어준다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오류의 상당 부분은 듣는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면 되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친 잭은 폴에게 이해했는지를 물었고, 폴은 이해했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서 잭은 미팅에 참석하거나 사람들과 대화할 때 듣는 것만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연관된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이나 의견이 밖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수동적으로 듣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하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오늘 조언해 주신 덕분에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커뮤니케이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듭니다. 곧 있을 사내 미팅에서 실제로 활용해 보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고 나서 갑자기 폴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지난번에 있었던 마케팅팀과의 미팅이 갑자기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질문을 던져야 했는지를 곰곰이 되짚어 보았다. 즉, 사실 질문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시도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폴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잭에게 말했다. 그러자 잭은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부딪히면서 조금씩 향상되는 것이라네. 아, 그리고 자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사례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겠네. 어떤 사례가 나올지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잭은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는 폴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인 후 이야기를 시작했다. 먼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일반적인 대화 사례를 이야기해 주겠네. 대기업에서 고객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부장과 고객용 콜센터 운영 시스템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담당자와의 대화 내용이다. 관리부장은 고객 콜센터 운영 시스템을 구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장비 공급업체를 찾고 있는 중이다. 여러 업체를 만나 미팅을 해왔으나 계약할 업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사람은 이미 구체적인 대화를 통해 장비 구매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본격적인 상담에 돌입했다. 관리부장, 그러면 B사의 판매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 업계 1위의 기업이고 수많은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장비를 공급하면 좋은 사례가 되어 다른 회사에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맨, 물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관리부장, 사실 이번 장비 구매 건으로 여러 업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가격적인 조건만 맞는다면 구매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비즈니스맨, 그럼 부장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관리부장, 저희는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하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예산은 여유롭지 못한 형편입니다. 관리부장은 여러 경쟁 업체를 접촉하고 있으며 이번 판매를 진행함으로써 상대방 회사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가격만 맞으면 계약하겠는 무언의 압력과 함께 경쟁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의 한계 등을 말하며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한다. 비즈니스맨, 어떻게 해서든 수주하고 싶은 마음으로 부장님께서 구매 예산을 알려주신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추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관리부장, 정히 그러시다면 저희가 책정한 예산은 3억 원입니다. 비즈니스맨, 곤란한 표정으로, 아 그러세요. 사실 저희가 납품할 수 있는 가격과는 많은 차이가 있군요. 관리부장, 하지만 저희에게 납품하신다면 다른 회사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판매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도 기회가 닿는 대로 적극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맨, 가격에 대한 협상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잘 알겠습니다. 비즈니스맨은 관리부장의 이런저런 말에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제대로 전달해 보지도 못한 채 상대방의 제안을 수락했다. 잭은 사례를 이야기하고 나서 폴에게 물었다. 폴, 이 대화에서 나타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런 대화는 비즈니스 상담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저의 대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사례의 비즈니스맨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객이 상담의 주도권을 잡았고, 비즈니스맨은 고객의 말에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홍보 효과와 경쟁업체가 있다는 말에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를 전혀 말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았어, 볼. 자네가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했네. 자네의 학습 이해도가 이렇게 빨리 향상될 줄은 몰랐네. 아주 잘했어. 잭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폴은 더욱더 자신감을 얻은 듯 활짝 웃어 보였다. 이어서 잭은 앞의 사례에서 개선된 방식으로 질문하는 사례를 다시 이야기해 주었다. 관리부장, 귀사의 판매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 업계 1위의 기업이고, 가장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와 계약하면 좋은 사례가 되어 다른 회사에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맨, 부장님, 판매 조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관리부장, 하시죠. 비즈니스맨, 부장님께서는 최고의 운영 시스템을 원하시고 계신 거죠. 관리부장, 그야 물론이지요. 고객 만족을 위해서 최고 수준의 장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비즈니스맨, 부장님께서는 방금 최고의 품질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가격과 품질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리부장, 그야 물론 품질이지요. 하지만 비용도 중요합니다. 비즈니스맨, 부장님, 제가 품질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관리부장, 예, 하시죠. 비즈니스맨, 만일 최고 품질의 운영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되시는지요? 관리부장, 운영 시스템의 질이 떨어지면 고객 불만 처리에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렇게 되면 고객 만족도가 떨어져서 회사의 신뢰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비즈니스맨, 부장님이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최고의 고객 관리를 하시는 것인데,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부장님께도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관리부장, 저가의 장비를 구매하여 문제가 생긴다면 자신의 업무 역량 평가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로 인해 회사는 물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느낀다.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겠네요. 비즈니스맨, 예, 맞습니다. 예산 범위의 장비를 맞추는 것보다는 원하시는 품질 수준에 맞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또한 낮은 예산으로 장비를 운영하시는 것보다 제대로 된 품질의 장비를 운영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비용 측면에서도 더욱 효율적이고, 부장님의 업무 평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관리부장은 일방적으로 비즈니스맨을 밀어붙여 가격을 낮추려 했으나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느낀다. 비즈니스맨, 부장님의 선택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관리부장, 비즈니스맨과의 대화 내용에 신뢰가 생기고 도움이 된다는 그의 말에 관심을 갖는다. 예, 무슨 말씀인가요? 비즈니스맨, 부장님께서는 품질을 가장 중시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가격을 먼저 정하는 것보다는 부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운영 시스템의 성능과 신뢰성 등을 알려주시면 저희 회사의 전문 엔지니어와 함께 연구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은 비즈니스맨의 설명과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비즈니스맨, 물론 최고 수준의 장비가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비용도 함께 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추가 비용이 들어도 그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부장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부장, 비용 절감보다는 품질 위주의 장비 도입이 우선임을 확실히 느끼고 있다. 좋은 지적이군요. 개선된 대화 사례의 설명을 마친 잭은 또 다시 폴의 생각을 물었다. 이번 사례의 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잠시 머뭇거리며 고민하던 폴은 생각을 정리한 후 답변했다. 고객은 비즈니스맨에게 장비 판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홍보 효과를 내세워 가격을 낮추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맨은 가격 위주의 장비 구매가 회사는 물론 관리부장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적절한 질문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즈니스맨은 상담의 주도권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잭은 큰 소리로 웃으며 정확하게 분석했다는 말과 함께 폴을 칭찬한 후 보충해서 설명해 주었다. 위 대화에서 비즈니스맨은 질문을 통해 가장 민감한 사안이었던 가격 문제를 품질 문제와 비교함으로써 고객의 저항을 피하는 효과를 얻었네. 무엇보다 고객과 대립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훌륭한 대화법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비즈니스맨이 효과적으로 행동한 것은 고객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네. 즉 자사의 장비를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와 가치를 상대방에게 알려줌으로써 고객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이지. 자네도 이러한 설득 스킬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활용하길 바라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대화에서 질문이 이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잭의 설명이 끝나자 폴은 공감한다는 의미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잭은 개선된 사례의 이야기를 마치며 다음과 같은 말로 정리해 주었다. 자네가 이 사례에서 주의 깊게 배워야 할 것은 상대방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문제를 깨닫도록 함과 동시에 공정한 거래로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알려주기 위해 질문을 활용했다는 점이네. 그리고 최고 품질의 장비를 구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상대방의 저항을 피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아 알게 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이룬 것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러니까 자네도 회사 미팅에 참석했을 때나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관련된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 이러한 대화 기법은 서로에게 유익하니까 말이네. 잭은 오늘의 교훈을 정리하면서 폴에게 수동적으로 듣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라고 주문했다. 폴은 오늘 잭으로부터 배운 것이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문제들을 모두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잭, 오늘 말씀해 주신 조언은 반드시 직접 활용해 볼게요. 그리고 결과는 다음에 만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폴의 목소리에는 강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무너지다. 신제품 출시일이 점점 다가오자 개발팀과 마케팅팀 간의 회의는 더욱 잦아졌다. 그날도 폴은 다음 날 오후로 예정된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중요한 미팅이 있어도 미리 준비된 자료만 읽어보고 숙지하는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폴은 잭으로부터 들은 조언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자료에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잭은 폴에게 누군가를 만나서 설득하려고 할 때는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말고 무슨 질문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강조했었다. 폴은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겼기에 회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미리 예상 질문을 만들어 보고 있는 중이었다. 폴은 뭔가를 쓰다가 잠시 멈추었다가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러고는 다시 기록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었다. 벌써 1시간이 지났지만 폴의 작업은 끝날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여느 때 같으면 벌써 화장실도 다녀오고 커피를 마시러 몇 번은 자리를 비웠겠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최근 들어 폴과 자주 대화를 나누면서 관계가 좋아진 제이크는 내일 회의에 함께 참석할 폴이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했기에 이따금씩 폴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1시간이 넘도록 꼼짝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게 아닌가? 궁금해진 제이크는 얼른 다가가서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폴이 하고 있는 일에 방해가 될까 봐 그냥 지켜보기로 했다.
그로부터 다시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폴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두 팔을 위로 올려 기지개를 켜면서 창가 쪽으로 걸어가다가 때마침 폴을 바라보는 제이크의 시선과 마주쳤다. 폴은 다른 때 같았으면 얼른 눈길을 외면했겠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제이크의 시선이 자신에 대해 궁금해하면서도 우호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폴은 제이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 보였고, 제이크 역시 하얀 이를 드러내 보이며 활짝 웃었다. 두 사람이 미소를 교환하며 눈인사를 마치자 제이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서 있는 폴을 향해 걸어왔다. 자네,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무슨 일인지 내가 물어봐도 되겠나? 폴의 등을 툭 치면서 말을 거는 제이크의 말투와 목소리는 퉁명스러웠던 예전과 달리 따스함이 느껴졌고, 표정도 매우 부드러웠다. 아, 제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계셨군요. 제이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불쾌한 느낌이 들지 않았던 폴의 말투에도 친근함이 배어 있었다. 그래, 일부러 자네를 지켜본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는 말게. 다만 자네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지 않고 계속 뭔가를 열심히 생각하고 적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네. 아, 그러셨군요. 사실은 내일 있을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궁금해진 제이크가 물었다. 회의 준비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는 말인가? 제이크의 말투에는 쓸데없이 시간을 그렇게 많이 썼느냐는 핀잔이 아니라 폴이 뭔가 특별한 일을 했을 거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네. 내일 회의에서는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되고, 이번에는 뭔가 확실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아서요. 물론 자네 말이 맞긴 하네만. 제이크는 폴이 회의에 임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가 내일 회의에서 마케팅팀 사람들에게 전달할 자료와 의견은 며칠 동안 모여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는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네는 개인적으로 더 준비했다는 말이지? 네, 개인적으로 내일 회의에서 마케팅팀 사람들에게 물어볼 질문들을 만들었습니다. 질문. 제이크는 의외라는 듯 약간 놀라는 기색이었다. 그런 제이크의 표정을 바라보면서 폴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회의에 참석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참석자들 대부분이 각자의 주장과 입장만 내세우다 보니 결론은 없고 항상 그 자리만 맴돌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들과 다를 바 없었고요. 그런 회의가 반복되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는 했지만 정작 무엇이 문제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속수무책이었지요. 그러다가 최근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폴의 말처럼 사내 회의에서의 문제점은 제이크도 똑같이 겪어왔고,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제이크는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묻고 싶었지만, 폴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기다렸다. 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회의에서는 서로가 자기 이야기만 하다 보니 좋은 아이디어나 다루어야 할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듣는 것은 건성이고, 오직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만 관철시키려 하죠. 그러다 보니 참가자들 각자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아이디어 수준에서 머물고 많은 그저 그런 회의가 된다고 봅니다. 폴의 설명을 듣고 있던 제이크는 머릿속으로 지난번 미팅에서 보여주었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제이크는 폴의 이야기에 더욱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그것과 질문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그래서 내일 회의에 참석하면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질문은 상대방이 마음속에 담아둔 생각이나 의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제이크는 폴이 만들었다는 질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어차피 내일이면 회의에서 폴이 질문을 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알게 될 텐데 굳이 지금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팀장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개발팀과 마케팅팀의 합동회의가 시작되었고, 30여 분이 흐르자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시점에서 폴은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기 위해 미리 준비한 질문들을 하나씩 던지기 시작했다. 마케팅팀 사람들이 질문에 답변하는 동안 폴은 말하는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며 바라보았다. 상대방에게 자신이 경청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폴은 머릿속으로 다음 질문을 생각하면서 질문 목록 리스트를 확인하기 위해 가끔씩 탁자 위로 시선을 옮기곤 했다. 그렇게 몇 차례의 질문과 답변이 오갔고, 폴의 질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겉돌기 식으로 표현됐던 의견들이 보다 심도 있는 내용으로 발전된 듯 보였다. 그런데 폴의 질문이 계속됨에 따라 마케팅팀 사람들의 표정과 말투가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폴이 자기들에게 진지한 태도로 질문한다는 생각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했는데, 폴의 다음 질문을 받아보면 자신들의 답변과는 동떨어진 전혀 다른 방향과 내용으로 질문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자신들의 답변이 끝나도 정작 질문을 던진 폴이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이런 식의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자 마케팅팀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폴에게 신문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결국 마케팅팀의 팀장이 인내의 한계를 참지 못하고 폴을 향해 분통을 터뜨렸다.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개발팀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런 질문을 통해 자신들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으려 하는가를 따지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폴을 향해 문제를 제기하던 마케팅 팀장은 사원에 불과한 폴을 상대한다는 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개발팀 팀장인 제이크에게 화살을 돌렸다. 사실 제이크 역시 폴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폴이 열심히 준비했기에 그가 알아서 잘 진행할 것으로 믿고 맡겼는데, 문제가 터지고 만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제이크가 나서서 사과하는 것으로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결국 그날의 회의는 결론은커녕 양쪽 팀 간의 감정에 골만 깊어진 채 그대로 끝나고 말았다. 제이크는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폴을 불렀다. 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봐. 폴은 제이크의 목소리에서 그가 억지로 화를 참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되어 죄송합니다. 잘 해보려는 뜻에서 시도한 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폴은 제이크에게 사과의 말을 하면서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제이크도 정중하게 사과하는 폴을 보고 더 이상 강하게 질책하지 못했다. 팀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제가 잘못한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폴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팀장인 제이크의 의견을 듣고 싶었던 것이다. 폴이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려 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개선하려는 자세가 제이크의 흥분을 진정시켰다. 내가 보기에는 자네가 질문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다고 생각해. 폴은 제이크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해주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되었다. 그 다음이라면 무엇이 문제였나요? 자네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때마다 마케팅팀 사람들은 자네 질문에 답변을 해주었어. 그런데 자네는 그들의 답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폴은 제이크의 지적을 듣고 보니 그 자리에서 다음 질문에 관해 생각했던 것이 떠올랐다. 폴은 제이크의 말에 공감한 듯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들의 답변을 듣는 중간중간에 다음 질문에 대해서 생각했거든요. 팀장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폴이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자 제이크는 냉정을 찾은 듯 부드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회의에서 보여준 자네의 말과 태도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고 봐. 내가 그들의 입장이었더라도 그런 느낌을 받았을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폴이 단도직입적으로 개선 방법을 묻자 제이크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듯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자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군. 제이크는 폴이 일으킨 사건에 대해 문제 제기는 했지만, 그에 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의도는 질문을 해서 상대방이 드러내지 않은 생각을 이끌어내려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이 오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는 나도 전적으로 동의하네. 제이크가 폴의 의도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하자 폴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다. 결국 문제는 제가 질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네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말이죠. 제이크는 팀장으로서 폴에게 무언가 방향성만이라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그것이 관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우리 둘이 함께 연구해 보는 거야? 예, 좋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회의에서 벌어진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기로 합의한 후 대화를 마무리했다. 질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질문을 던진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폴은 머릿속으로 남아있는 의문을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폴은 퇴근 후에도 회의 때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 그리고 사무실에서 제이크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얽혀서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혼자서는 이렇다 할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다. 결국 내일 오전에 잭과 통화하여 그의 조언을 듣기로 마음먹었다. 서머리 1.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할 때 추상적으로 아주 짧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상대방의 입장보다는 자기 입장에서 전달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된다.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 오류는 이러한 이유로 발생한다. 2. 듣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이해하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의 표현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인데, 듣는 사람 역시 추상적인 말만 듣고 이해하려 한다. 그러다 보니 두 차적인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3. 질문의 목적은 말하는 사람의 추상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확인하려는 것이다. 질문은 상대방의 추상적인 이야기를 구체화할 수 있게 해주고, 상대방이 표현하지 않은 마음속 깊은 생각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에게 질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생각을 알 수 없다. 4. 상대방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깨닫게 하려면 질문을 활용하라. 그리고 질문으로서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면 상대방의 저항을 피할 수 있게 된다. 5. 회사 미팅에 참석했을 때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관련된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 이러한 대화 기법은 서로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 6.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확인하고 싶다면 질문을 던져라. 질문에는 상대방이 마음속에 담아둔 생각이나 의견이 드러날